자, 이번 시간에는 식품의 감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식품의 감별은 다양한 종류의 식품의 일률적으로 품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식품의 감별법으로는 관능 검사라든가 의학적 방법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관능 검사는 여기 나왔듯이 검수 담당자의 지식이라든가 풍부한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풍부한 경험에서 관능 검사를 할 수 있고, 의학 검사는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경적 방법, 화학적 방법, 물리적, 생화학적 방법인데, 검경적 방법이라는 것은 현미경에 의해서 현미경으로 식품 세포나 조직 모양, 협작물, 미생물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화학적인 것은 영양소를 분석을 한다든가 첨가물, 이물, 유해 성분 등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물리학적인 것으로는 식품의 중량, 무게를 잰다든가 부피를 본다든가 크기, 비중, 정도, 점도, 응고 농도, 온도, 빙점, 융점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고, 생화학적인 방법으로는 효소 반응을 본다든가 효소 활성도, 수소이온 농도, pH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식품을 이제 감별하는 방법이 있겠고, 식품 감별의 주 목적은 유해 성분을 감별하고 식재료의 선도라든가 위생 상태의 판정으로 이를 위한 식품의 검수 기준으로는 양과 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식품을 감별을 합니다. 감별하는 결국은 신선한 식품을 영양적으로 제대로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선도와 같은 것을 보는 거, 양이라든가 또 선도라든가 위생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죠. 품질적인 면에서는 포장 상태, 포장이 파포가 되어 찢어져 있다든가 하면은 아예 내용물이 쉽게 상한다든가 아니면 내용물 상태가 열화가 된다든가 또 약간의 손실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식품 표시 및 정부 인증 마크 등을 확인한다. 식품의 그 표시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데 이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돼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의 유형이랄까 식품에 영양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영양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유통기한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다든가 유통 방법이랄까 안에 내용물에 대한 중량 제조원의 소재 그 다음에 판매원의 소재 이러한 여러가지 그 식품 표시 기준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인증마크 예를 든다면 햇슨마크도 될 테고 전동식품 인증에 대한 것도 될 테고 그 다음 지역 특산물인 경우 지역 인증제도 들어갈 테고 아니면 유기농이라는 GAP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또 유기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정부 인증 마크 등을 확인해 가지고 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으로서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식품의 선도랄까 또 크기, 기능이 주문한 내용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수에서. 양적으로는 이제 저울을 준비해서 이 저울은 그냥 있는 거 쓰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습니다. 저울이 정확하게 그 계량이 되어지는지 검교정을 받아서 검교정 확인 필정을 붙여두고 만약에 그 검교정이 되어 있지 않는 저울로 계량을 하는 것은 제대로의 계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울 준비하고 무게가 넘친다든가 부족한 상태를 확인하고 보통 넘치는 상태는 문제가 좀 덜 되겠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더 받는다든가 이래 되겠죠. 특히 수분이 많은 식품에 유의를 해야 하며 수분이 많은 경우는 대체로 식품의 어떤 유통기한이라든가 품질이 양호하게 유지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데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분 함유량 같은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게 혼합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물질들이 혼입되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가공의 경우에
수산물은 빙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레이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수산물에 물을 살포해서 얼게 합니다. 얼게 하면은 내용물이 물론 이 얼음으로 인해 가지고 산패된다든가 뭐 변패되는 걸 좀 막을 수는 있지만 이 얼음의 중량이 많음으로 해서 실제 중량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하는 어떤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수분이 많은 것을 유의를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식품의 그 감별에 있어서는 어패류나 그 가공품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생선이라든가 어패류는 특히나 신선도를 체크하면서 가지고 외형, 살의 탄력 눌렀을 때에 눌러가지고 바로 탄성 있게 나온다든가, 꼭 눌렀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좀 살의 탄력이 이걸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오래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냄새, 신선친지 부패친지에 따라서 관능적으로 감별하는 법과 선도 부패도를 유학적인 방법으로 판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건어물은 건조도가 좋은 것으로 토사, 흙이라든가 먼지가 없다든가 먼지가 묻어있지 않고 이치가 없다든가 하는 것이 좋고, 건조도가 나쁜 경우에는 부패가 쉽습니다. 그 다음 어육 연제품은 각각의 특유한 향기를 가지고 부패치가 나지 않고 잘랐을 때에 색택이 양호한 것이 좋으며, 내청과 외청의 온도 상태가 다른 것은 가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외부청의 온도 상태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동일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 만약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의 어떤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식품 감별함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 검수할 때 이렇게 신선도를 벗어나는 것은 뭐 반품 처리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난류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광택이 없는 것으로 햇볕에 투시해 보았을 때 모양이 선명하고 전부 환한 것이 신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선한 것은 소리가 없고, 오래된 것은 소리를 흔들어 보면 소리를 느낄 수가 있고, 또 부패한 것은 물과 같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서 난류는 뭐 계란의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달걀 비중에 의한 선별법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요 물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물은 약 한 10에서 11%의 NaCl 식염수에다가 담궜을 때의 모양, 달걀의 모양입니다. 산란 직후는 아예 똑같은 무게로 해가지고 가라앉습니다. 균형도 맞게. B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떠오릅니다. 여기 공기청 같은 게 위로 해서 떠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C인데 B로 나와 있네, 그죠? C는 보통 난입니다. 보통 난이고, D는 좀 오래된 난, E는 아예 둥둥 위로 둥둥 떠가지고 있는 경우는 부패란이라고 봐서, 이런 달걀은 주로 이제 소금물에다가 담궈서 비중여해서 선별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우유나 유제품의 경우에는 우유는 용기나 뚜껑이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으로서 날짜를 확인했을 적에 유통기한 안에 설정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백색 내지는 약간 항색을 띤 유백색으로 개봉했을 때에 별다른 이치가 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버터는 포장 용기 등이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특유의 냄새 향기를 가지고 있고 변색되지 않는 다망색으로서 색도가 균일하고 부패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래 버터는 오래된 거는 가장자리가 약간 좀 더 짙은 황색을 띈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선택하지 말고, 치즈는 특유의 풍미를 가지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건조되지 않은 것이 좋다. 그 다음 입에 넣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녹아서 이물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는 그죠? 이 상온에서 고체인 거가 지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인 것이 유죠. 오일 뱅크, 유지 오일, 그죠? 액체인 것이 있는데, 이 상온에서 고체에 있는 패트와 같은 것들은 각각 특유의 상태나 색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변색 착색되지 않고 액체인 것은 투명하고 점도가 낮은 것이 좋고, 점도가
높고 걸쭉한 것은 우리가 액체의 오일 같은 경우는 튀김을 오래 많이 하고 나면 끈적끈적하게 되잖아. 그거는 산도도 높아지게 되고 지방의 중합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점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참기름을 제외하고는 무치인 것이 좋고, 유지의 화학적 검사 방법 중에는 산가, 과산화물가, 기타 등등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산가 측정을 많이 합니다. 지방산의 산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파리바퀴 때 같은 경우에 도너츠를 튀겨내는 그러한 기름 같은 경우 산가 측정을 해가 보통 산가가 3 이하가 나와야지만 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식품의 감별사항을 제가 표로 놨는데 보면은 곡류인 경우 쌀이라든가 밀가루 식품명으로 보고, 감별법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쌀아기라든가 벌레 먹은 거라든가 적색쌀 같은 경우는 곰팡이 황색 황변미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토사 같은 게 섞여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밀가루는 건조 상태가 좋아야 되고 덩어리가 지지 않고 순백색으로 광택이 있는 것이 좋다. 감자나 서류,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싹이 안 나야 되고 껍질이 깨끗해야 되고, 투라는 원형에 가깝고, 두류인 경우에는 대두 및 기타 두류 해가지고 기타 고유 특유의 색택을 가지고 병충해가 없는 것으로 잔물이 잘 섞여 있지 않아야 된다. 두부는 겉면이 곱고 모양이 잘 정리되어 있고, 된장은 특유의 냄새와 광택을 지내야 되고, 깨와 같은 거는 들깨, 참깨 해서, 실제적으로 들깨와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햇깨가 나고 난 다음에 보통 1년 정도, 그 다음 해까지 1년 정도 보관을 할 때에 냉장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오래 보관을 하는 경우에 자칫하면은 벤조피렌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들깨도 그렇고 참깨도 그렇고, 특히 들깨와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더 빨리 어떤 그 산패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깨는 참깨 스스로 자기가 항산화 물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사미 오일은 오히려 나은데, 들깨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패가 잘 안 되게끔 보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감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들깨 참깨는 나중에 참기름 들기름을 만들었을 때에 보관 온도라든가 보관 상태라든가 수분 함유량이라든가 어떤 그 생산 연도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각각 벤조피렌의 함량, 1급 발암물질이죠. 벤조피렌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섯이라든가 또 가공품은 이렇게 송이버섯, 말린버섯, 해조류, 채소류 각각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류도 우육, 돈육, 닭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육이 있고,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서 규격품을 구입하도록 해라. 우육은 색이 적색이고 돈육은 선홍색이 좋다. 돼지고기인 경우에 붉은 진홍색은 늙은 돼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누린내가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선홍색의 것이 훨씬 더 좋은 돼지고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치가 없어야 된다. 닭고기는 광택이 있고 이치가 없고 특유의 향기를 갖고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 저장식품으로는 통조림, 병조림, 조미료는 각각 이렇게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저장 관리가 있는데, 이제 그 식품을 구매를 하고 나면은 검수를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장 관리를 왜 하는가? 저장 관리에 어떤 의의가 있겠죠. 그러면 저장 관리라는 것은 검수하고 난 다음부터 식재료를 사용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식품을 구입하여 조리할 때까지 영양 손실이 없고 해충의 피해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고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관리는 물품의 품질 유지 측면뿐 아니라 식재료 단가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철저히 해서 부식이라든가 파손, 부패, 만약에 저장 관리 제대로 못해서 부패가 된다든가 부식이 된다든가 아니면 부서진다든가 하면은 그 다음에 보관했던 물품이 없음으로 해서 결국은 이중의 식재료 단가가 나가기 때문에 식재료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방지하고 식품의 선도를 유지하고 식중독 예방과 경제적인 손실을 막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쥐와 같은 해충이
위층해충이 들어와서 갉아먹는다든가 뭐 쌀이라든가 곡류를 뭐 훼손시킨다든가 이러한 경우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장할 적에는 온도에 따라서 각각 온도 관리를 해야 되겠고, 냉장은 냉장고에, 냉동은 냉동고에, 일반 상온에서 보관하는 거는 각각 거기 알맞은 조건을 맞춰서 저장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저장 관리의 원칙으로는 첫 번째는 이 5가지 어떤 원칙이 있다면은 저장 위치 표시를 하는 원칙을 첫 번째로 두고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는가. 두 번째는 분류 저장을 원칙을 고수해야 되고, 세 번째는 품질 보존의 원칙, 네 번째는 공간 활용 극대화의 원칙, 다섯 번째는 선입 선출의 원칙을 지키되, 선입 선출의 원칙을 지킬 수도 있겠고 또 후입 선출의 원칙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는 선입 선출의 원칙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후입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한 식품이거나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대량 구매해둔 물품을 경우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평상 가격일 때 계속 저장만 해두고 새 물품을 구입해서 비싼 가격에 쓰게 되면, 비싼 가격을 것을 먼저 쓰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그 세금 문제에 있어 가지고 비싼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세금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 물론 일반적인 식품은 먼저 구입한 걸 먼저 써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구입 선출도 하게 되는데, 일단 효율적인 저장 관리 원칙은 이 5가지에 맞춰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장 시설은 보면은 첫 번째 뭐 건조창고 같은 경우에 곡물이라든가 마른 뭐 미역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뭐 고사리라든가 마른 버섯이라든가 뭐 이런 건물류, 말린 것들, 그죠? 그다음 조미료류, 건체류 등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식품들은 저장하고, 비식품의 경우는 반드시 식품과 분리해서 분리 저장해라. 비식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만약 행주라든가 수세미라든가 뭐 세척 도구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뭐 소독 화학약품과 같은 것들은 또 이 건조 창고에 넣지 않고 따로 별도의 창고에 넣어가지고 화학약품 보관 장소라고 해서 뭐 락스라든가 뭐 세제라든가 아니면 세제라든가 뭐 또 뭐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을 해가지고 자물쇠로 잠궈둡니다. 요새로 잠궈두고요. 건조 창고에 저장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일단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을 유지하고 방습, 통풍, 환기에 유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건조 창고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를 만들어서 환풍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리창을 만든다든가 또 밑에 청소를 한 이게 어떤 그 배수구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 항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도와 습도계를 놔두게 됩니다. 그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유의를 해야 되는데, 온도는 일반적으로 15도에서 25도 상온이 적당하고, 습도는 보통 50 내지 60% 범위가 적합합니다. 적정 온도 습도 점검을 위해서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를 하는데, 이 온도 습도계를 별도로 각각 비치할 수도 있겠고 하나의 디지털 기기에서 온도 습도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이 온도계 습도계도 마찬가지로 개척기이기 때문에, 측량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아서 검교정 필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계는 이 검교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표준 온도계와 표준 습도계 하나를 놔두고, 이 하나를 놔둔 거를 가지고 다른 각각의 구역에 있는 온도계와 습도계에 대해서 비교 검정을 해서 고쳐주면 되겠죠.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도 그렇고 제조가공 공장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방충 및 방석, 벌레를 막는다든가 쥐를 막기 위한 어떤 방충망 등이 필요하고, 이 어떤 그 곡물류 같은 거 놔두면 당연히 쥐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쥐라든가 위생해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막기 위한 어떤 그 포충동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덧 같은 것도 설치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해충 방지 시설이 필요하고, 식재료의 특성과 수분 함유량에 따라서 창고 내의 저장 장소를 달리한다. 그래서 각각 식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조 창고의 환기 방법의 예를 듣는데, ABC를 보면은
A와 B의 경우에는 밑에 문을 놓고 위로 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데, 위에도 이제 여기 환기구를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를 안 만들었지만 창문을 위아래로 뚫어 가지고 각각 뭐 이렇게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도 나갈 수 있고 아니면 각각 이렇게 돌아가서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한 곳만 해놓으면은 아랫부분이라든가 또 뭐 윗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환기가 물론 불량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조 창고 같은 경우에 환기는 A와 B와 같은 경우를 쓰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하고 냉동고는 생선, 육류, 육가공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냉동에 적당하지 않는 식품류는 0도에서 뭐 10도씨 온도에서 냉장 저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냉장 저장할 적에도 각 식품류마다 저장 조건과 저장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 저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냉동고는 뭐 마이너스 20도까지 장시간을 요구하는 식품을 많이 이용하는데, 가능하면은 냉동고는 항상 내부 온도 18도씨를 유지하도록 해라. 얘가 이 냉장 냉동고인 경우에는 물론 큰 워크인 냉장고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컨트롤 박스를 놔두고 외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보조 온도계를 달아가지고 보조 온도계는 이렇게 출입문 입구 쪽에 답니다. 그 감지하는 그 센스 봉을. 그래서 문을 열고 닫고 할 적에 그 온도가 문을 여는 순간에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메인 컨트롤 박스가 감지를 하게 되고, 그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걸 알면 내리기 위해서 문을 자주 열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꼭 냉장 냉동고는 보조 온도계를 하나씩 더 두어 가지고 교차 감시를 이중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조미료와 건어물 창고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스류는 소스류대로, 참기름은 참기름대로가 전부 이렇게 다 이름표를 붙여둡니다. 라벨을 붙여둬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 선반을 철제 선반을 두고 또 이런 박스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뒤에 벽으로부터는 조금 이렇게 띄워줍니다. 양벽으로부터는 한 몇 센치 띄워가지고 통풍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도록 해둡니다. 그 다음 창고식 냉장 냉동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워크인 냉장고다,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다가 창고식 냉장 냉동고라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는 팬이 있습니다. 팬이 있고, 이거는 문을 열어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내부가 이제 뭐 보이는 경우도 대부분은 문이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선반에 따라 가지고 안쪽이 아무래도 냉장 냉동 온도가 낮을 테고, 입구 쪽이 온도가 좀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맞춰 가지고 입구 쪽에 보관하는 제품, 안쪽에 보관하는 제품을 각각 식품별로 다 품목별로 다 틀리게 보관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일반 어떤 그 식재료 창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환풍기가 있든지 환기할 수 있는 그 닥터가 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환기하고 또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다 보면은 전부 다를 뭐 책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을 했다면은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좀 더 이해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온도 관리 기록지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냉장 냉동고에 대한 어떤 거 항상 청결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전철이 되지 않은 흙이 묻은 거라든가 오염된 포장지라든가 외포장지가 들어있는 그런 한 것들을 냉장 냉동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달걀과 같은 경우에는 달걀 가장자리에 어떤 난각에 묻어있는 살모넬라균과 같은 것들이, 물론 달걀은 요즘은 전부 공장에서 나올 때에 아예 살균 처리를 합니다. 열 처리, 자외선 처리를 빨리 몇 초간 수정을 해가지고 균을 죽이지만, 그래도 달걀은 다른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다 넣어가지고 냉장 보관한다든가 이런 식품별로 맞는 방법을 가지고 각각 보관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뭐 개봉해서 쓰는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냉장 냉동고는 여기 보관한다고 해서 완전히 어떤 미생물의 번식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연시켜 줄 수 있는 작용만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 냉장고 과신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 퀴즈는 의학적 방법에 의한 식품의 감별법에 대해서 적으시오. 이렇게 해서 이번 급식 구매와 저장 관리는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